클라우드. 네. 자, 이 을미생 남자와 경자생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다리를 다쳤고 여자는 자궁암 수술을 한다. 다리를 다쳤는데 원래 좀 절었는데 신민연에 크게 다쳤다는 거죠. 이 사람은 왜 다리를 다치고 이 사람은 왜 자궁암 수술을 받았는 걸지 논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왜 결혼을 했느냐의 문제를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근데 그 앞머리에 두 사주를 놓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궁합을 보러 왔다. 그럼 하라 그래야 돼요? 말라 그래야 돼요? 하라 그래야 되겠죠. 왜요? 천생연분이라고 써 있어. 사주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이 을미생 남자의 짝은 갑자생 여자예요. 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사주는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제가. 그냥 척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짝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네. 둘이 결혼하면 잘 삽니까? 잘 산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네. 둘의 인연이 있는 거죠. 한 명씩 한 명씩 보도록 하시죠. 먼저 에, 이 사람은 1991년 사주를 보러 온 사람인데요. 이 사주를 보기 전에 사주의 신살 중에는 내는 글자의 모양을 딴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곡각살이라는 게 있어요. 곡각살은 을기사축, 을사기축. 저는 을사기축으로 외웠는데 쓰다 보니까 을기사축으로 됐네. 뭐를 외우시는지 왜 이 곡각살이 사주에 곡각살이 중중하면 팔다리가 아프거나 뭐, 뭐 다리를 절거나 하니까 사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럽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그 연구원 선생님이 말해줬어요. 나중에 술 먹고 글자가 꼬부라져서 그래. 나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사주에 글자 때문에 생긴 신살이 있어요. 그게 첫째가 곡각살이에요. 을기사축, 을사기축이 있으면 팔다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현침살이 있으면 재주가 있다고 그러죠. 왜 현침살은 재주가 있냐? 얘는 이렇게 뾰족하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침처럼. 예? 현침이 있으면 직업이 뭐가 된대요? 예? 간호사, 의사, 침쟁이, 뜨개질, 예? 인쇄공, 뭐, 뭐 꼬챙이로 하는 거, 붓으로 하는 거, 칼로 하는 거 그런 걸 한대잖아요. 그 이유는 뭐다? 글자 모양이 그렇게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오행은 육식갑자는 신비한 글자이기 때문에 그 글자가 만들어질 때 그 글자의 특성을 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가졌다. 제가 신금이 사주에 많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예? 종교인이 돼. 왜 종교인이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있어서 그래. 진짜요. 예. 신금은 이제 씨앗이니까 원리를 예,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 도화는 어디에 있어요? 좌우묘유가 있는데 유금이 도화인 사람은 술을 마시거나 글래머러스한 여자를 좋아하고 오화가 도화인 사람은 날씬한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화는 곳의 세류, 예? 버드나무처럼 예? 날창날창하다 세류도화라 그러고 유금은 석불도화라고 암각에 있는 돌미륵처럼 이렇게 펑퍼짐하게 생겼던 석불도화라 그러는데 진짜 그럴까요? 진짜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 육식갑자는 신비한 글자이기 때문에 오화가 도화인 사람은 늘씬한 사람을 유금이 도화하는 사람은 술 잘 먹고 펑퍼짐한 사람을 예. 자,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좋아한다는 자는 어두운 사람을, 묘는 어린 사람을. 뭐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뭘 갖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네.
각자 본인의 마음속을 이렇게 헤아려서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평두쌀이라는 게 있어요. 평두쌀. 예? 여기 평두쌀도 글자 모양으로 됐는데 이 대머리가 많거나 혹은 뭐 참수형에 처해서 목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얘기인데 대머리 정도로 대머리가 되기 쉽다. 어떤 글자냐? 예? 갑. 이거 꼭지가 없죠. 그죠? 병, 예, 정, 기, 예, 갑병정기는 어때요? 모자가 없어. 그죠? 또, 그죠? 예, 지지로 가면 축도 그러네. 예. 예. 경이랑 저는 저 뭔지 아나요? 아니, 여기가 평평하다, 이게. 한일자로 돼 있다. 이거. 축, 진, 사, 예? 유. 그죠? 얘들 다 모자가 없죠? 이거 평두살이야. 뭐, 맞는지 모르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곡각살과 현침살을 말하면 이제 그럴듯한데 형두살까지 하면 에이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 하는 이유는 그래서 제가 신사를 예? 신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박 선생님 명리요강에 이 평두살은 수록하지 않았어요. 딱 이 곡각살과 현침살 수록하셨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곡각살과 현침살 정도로 예? 이해하시면 돼요. 곡각살은 뭐다? 꼬부라져서 얘는 팔다리에 문제가 있다. 현짐살은 뭐다? 기술, 분석 이런 데 재주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런 취지에서 이 사람을 딱 보면 어때요? 평두살, 평두살, 곡각살이 사주 중에 다섯 개가 곡각살이 있죠. 그 다섯 개가 있다는 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아니죠, 당연히. 자, 노석생 말씀은 추걸에 태어난 기토. 그죠? 을목이 투간됐네요. 그러면 이 사주는 추월에 깃든 한 토가 다행히 병화를 만났으니 이 병화가 뭐예요? 희신이에요, 희신. 이 병화의 역할은 뭐예요? 을목을 키우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을목의 근이 어디에 있어요? 인과 미에 있는데. 그죠? 이 을이 자좌 미에 통근했는데 충미충으로 근이 깨졌죠. 이게 이 사주의 약점. 어릴 때부터 다리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 곡각살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을목이 미에 근을 두었는데 충미충으로 이게 상해서 어릴 때부터 팔다리가 안 좋다. 그런데 이제 신민년에 이 사람이 왔는데 신민년이면 몇 년생이에요? 1955년생. 55년생이 91년도에 왔으니까 그죠? 언제 온 거예요? 30대 후반. 36세, 7세? 그 정도 온 거죠? 그 이제 6대 66, 26 그러니까 요 술대원에 왔다는 거예요. 을운으로 넘어가기 전에 술대원에 왔는데 술운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축술미가 일어나면 축술미가 돼서 요게 동화죠. 축술이. 그래서 축술미가 에, 형을 이루는데 신민년 축술형을 이룬 중에 신민년이 나있고 어떤 글자들이 동합니까?
미가동하고 축이동하니까 다시 재봉충했겠죠. 예. 그런데 신민년이 오니까 뭐가 꺾였어요? 을목이 꺾이게 된다. 이게 충미충에서 근이 상하고 을목이 을신상충에서 꺾이니까 을목은 뭐라 그랬어요? 팔다리, 가지다 이거예요. 가지. 나뭇가지. 그래서 팔다리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팔다리가 돼서 꺾였다. 사주는 요 안쪽이 몸이고, 예? 요 네 개가 다리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 다리를 다쳐야 돼요? 어, 우측, 거꾸로 되니까 좌측 팔이나 다리를 다친 거 아니냐? 왼쪽 발을 다친 거 아니니까. 예? 에이, 그것까지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너무 놀라셨나요? 이 다리가 그럼 언제나 나을까? 곧 금운을 살게 되죠, 이 사람이. 금운을 살면 을목이 우리가 팔다리 이게 다쳤으면 팔다리라는 걸 알았으니까. 예? 금운에 을목이 금운을 살면 어떻게 돼요? 상하죠. 그러니까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낫죠. 예. 그래서 의학 선생님 깨끗하게 나오는 남방황, 개미, 황혼, 환갑 무렵이 되면 아마 나갈 것이다. 없던 병이 환갑 무렵 되면 없던 병이 생긴다는 얘기 들었는데 있던 병이 낫는다는 얘기 처음 들었는데 팔다리를 다친 이유는 곡각살, 을목이 상했다는 거. 예? 이런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가 보는 술대운이 되면 예? 축술미 형도 이 병화가 희신이잖아요. 병화는 술에 어떻게 돼요? 임묘해. 임묘하면서 희신이 임묘하고 희신이 이 병화 희신이 술에 임묘하면서 사명을 성국했다. 예. 그러면서 재봉충 충하는 걸 다시 충할 때, 충하는 걸 합할 때, 이럴 때 은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민년에 재봉충하면서 을목을 잘랐기 때문에 네, 다리를 다쳤다라고 본다고.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살 수 있을까요? 성공해서 출세해서 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병화로 향배를 잡았는데 병화가 살 수 있는 운이 이 서북으로 나서 발전하지 못해요. 연한상은 언제 발전한다고 돼 있어요? 45세 이후인데 45세 이후에도 계속 금운이야. 안 돼. 60대 이제 남방화운이 오면은 좋은데 남방화운이 오면 또 충미충하잖아요. 그렇게 발달하는 사주는 아닌 것. 자, 이 사주 자궁암 수술한 여자. 네.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굽니까? 경금이에요. 경금을 궁으로 끌어오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임종이라고 하는. 금자어사. 예, 금사어자인데 그 제가 선생님한테 배울 때 금자어사라고 배워가지고 그 고쳐지질 않아요. 문법적으로는 금사어자인데 금은 자수에 가서 죽는다. 여러분도 그냥 금자어사로 하세요. 바람풍을 하세요. 바람풍. 바람풍 얘기 아세요? 예? 서당에 선생님이 바람풍을 가르치는데 혀가 짧아서 바람풍이라고 했더니 그 사람한테 글자를 배운 사람은 전부 다 풍자를 바람풍이라고 했다. 자, 근데 이 경금이 남편인데 그죠? 자좌사지에 앉아서 복음으로 자수에 응했네요. 그죠? 지 선생님 오신다. 이걸 왜 이렇게 많아? 응. 지네가 살고 있어요. 예. 여기 앉으세요. 예. 예.
자, 그런데 이사주 어때요? 너무 질죠? 왜 질어요? 사방이 물판이야. 그죠? 아, 어쩜 이렇게 질퍽대. 그러니까 이사주의 병은 뭐예요? 수다. 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주는? 제습, 습기를 막아야 되는데, 습기를 막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 무토나, 그죠? 병화나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 무토가 초년에 있네요. 그죠? 정화도 있고, 여기까지 좋았는데, 그 뒤로는 서부군 해자축으로 흐르니까, 야, 참, 거시기하다, 그죠? 네. 그러다가 병자대운에 경호년을 만나가지고 병경자호가 천극지충하는 해를 만나게 됐다. 그래서 그때 자궁암으로 수술하게 됐다. 근데 천극지충에서 자궁암으로 수술한 게 아니라 사주 자체가 어때요? 너무 습해. 예? 냉해요. 냉해. 그래서 추근이 오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노석 선생 앞으로 이제 갑술년이 오고 이 자운으로 내려가면 지금 병운이라서 그래도 살았는데 자운이 오면은 이게 너무 습해지잖아요. 그래서 자운을 넘기긴 좀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는 사주입니다. 사주는 배불급, 너무 많거나 과불급이 다 병이에요. 과불급이 개병이라 많은 것과 불급한 게 병인데 그 수기가 너무 많아요. 수기가 너무 많은데 수기를 제어할 글자를 갖지 못했다는 게 이 사주 큰 병. 한 가지 비유학하자면 왜 이 여자 자궁암이냐? 왜 자궁암이에요? 자가 많아서 그래. 아니, 진짜. 예. 자가 많으면 여성은 자궁암. 예. 뭐 그런 거에 걸려. 자궁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제 나중에 제가 교재 썼는데 독일 선생이 이렇게 단명하는 사람 사주에 이렇게 그 죽는다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 시를 잘 써놔요. 그 옛날 사람들 시가 대개 30대에 죽은 시인들이잖아요.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고 왕발이라는 사람이 왕발. 들어보셨어요? 네. 중국에서 글, 글을 제일 잘 지었다는 게 등왕각 서문이에요. 왕발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사륙문이라고 해서 네자 여섯자, 네자 여섯자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등왕각 서문에서 박 선생님 인용해가지고 단명격 사주는 이름 저주 끝에 등왕각 서문을 이렇게 쫙 써놨어요. 흥진비례하니 각 우주지 무궁이요. 즐거움이 닿으면 슬픔이 오니 우주의 무궁함을 알겠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구를 등왕각 서문에 맨 마지막 각중제자는 금화제요. 그 등왕각에 있는 왕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함해장강 공자류. 그 난간밖에 양자강은 공허하게 흐르기만 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사주풀이야 뭐 이게 무슨 소리가 일찍 죽는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박 선생님이 쓴 기록이나 옛날 사람이 쓴 기록을 보아서 등왕각 서문을 써놨거든. 아, 이 사람 일찍 죽나 보다 이렇게 아십니다. 제가 알려줬단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의 문화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고인들이 그 등왕각 서문을 많이 써.
자, 이거는 뭐 많이 했는데 저는 이 사주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정신병 걸렸다는 거예요. 네? 왜 정신병에 걸렸냐? 5월에 화왕하다 이거 화왕. 화왕하기 때문에 화관기 광증으로 정신병 노이로제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경신일주로 돼서 어? 수기가 있는데 왜 이게 정신병에 걸렸을까? 그죠? 횟수가 있잖아. 왜 걸린 거예요? 잘 보면 보여요. 왜 정신병에 걸렸냐면 이 사주의 원령은 뭐예요? 오원이니까 오중에 정화가 이렇게 투관했잖아요. 정화가 해수를 어떻게 했어요? 자합해서 수기를 제어해버렸어요. 근데 수기가 꼭 필요한 해수의 수기를 제어하니까 수기가 고갈됐죠. 부족하죠. 예. 이게 수기가 없는 상태에서 경신이 병호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경금을 이를테면 쇠라고 본다면, 그죠? 경금이 수기가 없는 상태에서 쇠가, 예? 태양에 장렬하는 태양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 뜨거워서 못 만지죠. 자동차 여름에 이렇게 만지면 손 대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려요. 음. 이 개운까지는 괜찮았는데, 그죠? 이 진계는 괜찮은데, 묘운 끝에 경호년을 만나니까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수기가 고갈돼 버렸죠. 묘는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수의 사지. 예. 그래서 노이로제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임대운으로 올라서서 임신년이 되니까 병에 차도가 있었는데 노석 선생님은 자기가 볼 때는 갑술년이 되면 오수료에 그래서 더 심해질 거야. 이민대운 끝나고 신축대운 가면 비로소 병신 앞에서 병화를 제어하고 수기가 돌아오므로 그때는 사람 구실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을 덜어준 거예요? 걱정을 늘려준 거예요? 이 사람은 정유생이니까 몇 살에 온 거예요? 당시에. 정유생 몇 년생이에요? 57년생. 57년생이 이 사람 아마 91년, 92년에 왔으니까 30, 한 5살? 6살쯤 왔으니까. 예? 이게 기본 5로 잡으면 5, 15, 25, 35, 45세 돼야 된다는데 10년 더 노이로제에 시달려야 되는, 어, 어떡하나. 예? 그래도 경자신축이면 정말 좋아요. 자, 이 바탕에서 다시 이 사주를 한번 저랑 같이 보시죠. 수기가 없는 이유는 임계가 투과하지 못해서 좀 아쉽죠. 예? 그다음에 자합해가지고 수기가 말랐다는 거. 그건 이제 아까 얘기했고. 이 사주는 경신일주예요. 경신일주는 뭐가 돼야 돼요? 체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체가 된다는 건 재관을 취해야 되는데 재관을 취하는 도구가 뭐예요? 지금 이 사주는. 재관을 취하는 도구는 쉽게 얘기하면 재를 취하려면 식신생재를 해야 되고 관을 취하려면 예? 관인상생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잖아요. 재를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관은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관을 취하는 도구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음. 북방으로 가면 44세 이후에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재관을 취하는 수단이 없으므로 예, 재관을
취해야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 그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온화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렵다. 그럼 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니 뭐 꼭 뭐 장가 가서 애 낳고 그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재밌게 뭐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제가 뭐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예, 제- 재관을 취하는 수단이 없어요. 사주는 재관을 취하는 수단이 없구만. 자, 그다음 명조 부부 명조예요. 네, 본인이 자원을 넘기지 못한다면 남편 명조에서 네. 내가 일본에 낼 수 있을까요? 여자 그 조이사한테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음. 여기 어디 써 있던데? 근데 그 배우자 본인은 자원을 넘기기 힘들다고 이렇게 목소리 해주셨는데 네. 그건 앞에 명조가 남편이잖아요. 이게 남편이죠. 네, 남편이 명조에서 배우자한테 문제가 생긴다는 걸 믿어볼 수 있을까요? 이 사주의 배우자는 용이 기수잖아요. 네. 근데 얘는 요 수run에 내려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축술형에 걸려 있잖아요. 축술형에 걸리면서 축 및 충이 일어나니까 요 축에 문제가 생긴다고 돼 있죠. 그 배우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죠. 사법고시를 옛날에는 그 사법고시가 되기가 어려웠잖아요. 100명이나 뭐 뽑고 뭐 90년대 중반 초반에 한 200명 뽑았나? 3년도, 2년도 200명 세대. 예, 그죠. 200명 뭐 100명 그 정도 뽑았. 200명 세대.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뽑는데 이 사람 병원이 그 생이니까 66년생이니까 딱 그 시절 딱 그 시절인데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이제 저는 고시가 되겠습니까? 보러 왔는데 어때요? 되겠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고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관인상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지의 관이 어때요? 을록은 제묘해서 아니 관이 녹지에 들었고 인중에서 병화가 투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인상생을 하잖아요. 예?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관인상생으로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예? 삼류술사에 되는 관인상생을 하고 을록은 제묘하고 관성이 틀등해 된다 열심히 해라 계속 떨어져.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막 9번, 10번 도전하는 이유는 꼭 1차가 돼. 2차가 안 돼. 그래서 보러 왔어요. 예? 영문관 선생님의 해설부터 먼저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시죠. 언뜻 보면 무토의 양인은 오하고 그죠? 얘는 양인이야. 무토의 관성은 을목인데 을록은 제묘, 관성이 녹지에 들었으니까 양인 가살격을 이루었으니까 너는 사법고시에서 검사, 판사 할 수 있어! 라고 볼 수 있는데 병호는 갑진순중인데 갑진순중에는 공망이 뭐예요? 인묘가 공망이에요. 무인은 갑술순중인데 갑술순중에는 뭐가 공망이 뭐예요? 신유가 공망이면 어디 이게 묘가 공망이고 인이 공망이고 유가 공망이고 묘가 공망이니까 을이 공망이면은 사주에 네 개가 지워져요. 그죠? 그 관성이 공망이기 때문에 안 돼. 저는 뭐 이렇게 공망을 중시하지 않지만 공망이 네 글자 이상이면 영향을 줘. 자, 여기서 공망을 보는 법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공망 어떻게 빨리 보는 방법 없어요? 예?
외우지 말라니까요. 병호잖아요. 병호의 오는 어떻게 작동해요? 인, 오, 술이잖아요. 병은 화잖아요. 화의 앞, 전, 후를 두면 전은 뭐예요? 병, 후는 정. 그럼 병화가는 인, 오, 수를 하니까 얘는 병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의 공망은 뭐예요? 앞이니까 인묘가 공망. 예? 그죠? 됐어요? 와, 씨. 인호술이잖아요. 인호술. 예? 인호술이니까 얘는 오하잖아요. 좌하가. 그러니까 인호술의 얘가 앞이고 얘가 뒤인데 얘는 병화잖아요. 병화는 앞이지 않으니까 인묘가 공망이라고. 공망은 두 글자씩 가니까. 예? 됐어요? 이건 됐어요. 예. 다 됐어요? 이것만 됐어요. 예? 노인군중. 얘는 얘는 무잖아요. 무. 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는 충하는 게 공망이에요. 예, 예. 그러면 무인이니까 인을 충하는 건 뭐예요? 신이잖아. 그럼 무는 앞이에요, 뒤에요?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유가 공망이잖아. 됐어요? 됐어요? 근데 어떤 거는 추가하는 게 뭔가 무기. 어떤 거는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아, 무기능만 토만 충하는 거고 나머지는 인옷을 신자진 사유축으로 하면 돼. 나중에 정리해서 탁에 올려드릴게요. 예, 예, 예. 우리 다 배웁니다. 말씀을 돌려버려야 돼. 예. 지역의 무대. 제가 정리해가지고 남 선생님 단체 카톡에 올려주세요. 하여간 그게 호황 공망이다 이게. 그래서 관성이 녹지에 들고 양인 가관으로 보이는데 전부 다 공망이기 때문에 안 된다. 게다가 예? 이 사람은 경자대운이다 이거. 예? 경자대운이 되면 양인은 합충을 대기하는데 예? 대기는 크게 크게 클 때자 꺼릴 기자 합충을 대기한다. 예? 그래서 자운이면 어떻게 되냐? 좌오묘유가 충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석 선생님 원국에 글자가 빠져 있는데 사충이 전부야 하면 항상 불축지변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충이 전비할 때는 항상 조심하라고. 예. 사충은 뭐예요? 좌오묘유, 인신사해, 진술충미. 예, 요렇게 순서가 요래요. 충이 제일 중요한 건 좌오묘유. 그 다음에 인신사해. 진술충미는 붕충이라고 해서 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좌오묘유로 충하기 때문에 고시는 말고 예?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공박 글자가 원국에 있어야지. 원국에 있어서 그런 거야. 호환 공망에서 관성이 비었다 이거예요. 껍데기뿐인 관성이라서 관직에 나가지 못한다. 그리고 사충이 전부해서 고시 공부는 고사하고 법관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예. 임용제는 사충이었는데 황자가 됐죠. 그건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좌우묘유가 예? 이게 충으로 충제하는 사주고 제압하는 사주고 얘는 그런 사주가 아니죠. 정렬 사주 주니까 보이나요? 윤석열은 구수인데 윤석열 사주는 그 대격이에요. 대격에서 그 관직에 오르는 게 허신을 불러다 쓰기 때문에 그는 대격이 맞고. 윤석열 사주 뭐 어떻게 됐지? 경자, 부자, 영자, 무자, 병술 아니에요, 병술. 의류, 갑신이나 의류가 돼야 돼. 갑신이면 신자진 회국을 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정란차가 되는 거고.
의류시가 되면은 이 을목과 무토를 제압하는 사주가 되는데, 그래야 제왕격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화를 불러오는데, 사화나 오화를 불러야 되는데, 저는 정난착격이 되면 그거 너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정난차는 아닌 것 같아요. 의리시가 돼서 사화를 유금에 묶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 그래, 을목이 사고를 치지. 그래야 을목이 사고를 치지. 예. 그리고 의류시가 돼야 애가 없어요. 젊은 여자랑 살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격을 이룬 사람. 인성을 제어했잖아요. 이거 인성을 제어하면 제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관직에 온다. 얘는 인성을 제어했기 때문에 100% 관직. 근데 얘는 양인 가관이라 해서 좋은 것 같은데 안 된다. 근데 이제 저는 노석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거는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하는, 그러니까 이분은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쉽게 한 방에 이 사주의 특징을 기억하고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쉬운 언어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뭐 판서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아. 그냥 이분은 다 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편하게 쉽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다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를 믿지 마세요. 믿지 말고 좀 더 엄밀하게 보면, 제가 볼 때 사주에는 의향이란 게 있어요. 의향.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토일주로 태어나면, 무토나 기토로 태어나면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나무를 키워야 돼요. 그런데 얘는 을묘시가 됐으니까 을목을 무토에 뿌리 내려서 키우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보면 나무를 키우려고 그러는데 얘는 결정적 하자가 있어. 어떤 하자가 있어요? 수기가 없죠. 그러면 초기부터 꾸준히 수운이 오면, 저 정 선생님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저렇게 보면 안 된다는. 원국의 수가 없는데 죽은 나무에 물을 살아나요? 예? 어제 촉감이는 원국에 목이 없었는데 모분에 부장판사가 있죠. 아니, 목이 없으면 모군이 오면 돼. 근데 나무가 죽었는데 죽은 나무에 물을 주면은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나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여기. 첫 대운에서 목이 오르네. 그러니까 생목이냐 사목이냐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목이 되면 수운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왜 싫어하니까. 아, 죽은 나무에 물 줘봐. 어떻게 되나? 부목이 되는, 부휴목. 그럼 저 사주는 평생 스님 사주네요. 썩은 목은 쓸 데가 없으니까 스님이나 해야지. 같이 정정. 아니죠. 스님이 아니고 고시 공부를 계속 하겠죠. 그렇죠. 안 되는 해야 되니까. 죽노릇을 하기에는, 예, 죽노릇을 하기엔 사주가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될 것 같아. 돼요, 안 돼요? 예,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보러 와서 얘기해도 안 들을 것 같아요. 아니, 계속 1차 합격하는데 어떻게 그만. 50년, 80년 내 친구. 그 3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무를 잘라야 돼. 잘라야 되는데 어디 잘라요? 안 돼. 왜요? 경금 때 잘라요? 아니, 무토는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무토는 을목을 키우려고 그래. 근데 삼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 그러면 일가는 을목을 키우려고 그러는데, 이 키우는 애는 결국 뭐가 돼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가 지금 키우고자 하는 애는 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뭘 하고 싶어요? 관직에 나가고 싶어요. 근데 얘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시를 포기해야 되는데, 자기는 고시를 하고 싶은데 그걸 잘라야 성공하는데 그게 돼요? 사람은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습니까?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죠. 근데 경제 때 그냥 반타이적으로 자기가 그만둘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준비를. 잘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러 왔겠죠. 근데 계속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둬라. 그만둘까요? 안 그만두죠.
언제까지 했대요? 계속 했겠죠. 또 보면 양이 목화가 금수를 제압하려고 하는데 올려놓아서 금이 제압이 잘 안 되니까 예. 쓸데없는 일만 계속 하는 아니, 뭐, 그것도 보이는데,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제압으로 본다면 양포, 음극으로 돼서 유금을 제압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야. 안 되는 일을 영원히 한다는 거잖아요. 예. 제압의 문제로 보면 그래요. 제압이 안 돼. 제압하는 수단이 뭐예요? 묘유상충인데, 나무로 도끼를 치면 어떻게 돼요? 도끼가 잘리면 나무가 잘려요. 나무로 도끼를 치는 격이다. 그래서 박 선생님이 여기다 써준 그 명구가 그거예요. 부승박호 30년. 썩은 동아줄로 호랭이를 잡으러 다닌 30년 세월인데 호랭이를 못 만났으니까 다행이지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예. 부승박호 30년이에요. 그게. 야, 호랭이를 못 만난 게 다행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아까워서 사주가. 그죠? 예. 그래도 아주 보는 데마다 조금만 더 하면 합격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 그 박 선생님이 자기가 34, 5되면 고시 합격한다고 그래가지고 욕했는데 뭐 중간에 그만두고 어쨌든 저 아직 20대에 하다가 진짜 34세 합격 포기 안 하고 박 선생님 생각나서 공부해서 합격해가지고 영문관에 인사 온 사람 내가 여러 봤어. 예. 옛날에 34, 5에 합격하는 사람은 진짜 그 거의 없어요. 느끼한 거예요? 엄청 늦게 한 거지, 엄청. 예. 옛날에 다 20대 중후반에 다 고시 안 되면 다 폐인 되는 거야. 그 인사 온 사람. 이 사람 사주 아까워. 예. 그러나 돼요? 안 돼요. 끝나고 지금 내 친구는 왜 물도 많고 나무도 많은데 왜 50년 다니고 왔대? 어디 한번 보세요. 한번 예? 물도 불러보세요. 원근군. 경자, 예? 경자, 개미, 개묘, 임수, 경자, 개미, 개묘, 임, 그런 아주 비슷하잖아요. 개묘. 임수. 너무 많은 한 50년. 네, 안 되죠. 아니 이 사주는 안 되죠. 물도 많고 나무도 많고. 물도 아니 미월은 뭘 키워야 돼요? 어, 경금을 키워야 되는데 병화가 있어요, 없어요? 화신이지만 어디 있어요? 미월이죠. 잠이로 깨졌는데. 8월. 그리고 이 사람은 결정적으로 예, 임술시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겁재를 뒤에 뒀으면 안 되죠. 그냥 기본적으로 밥 돼요, 안 돼요? 밥이 돼요? 어떤 밥 먹어야 돼요? 질고서른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고시 공부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 사람 뭐 해야 돼요? 설고 지른 밥을 먹으려면 뭘 해야 돼요? 계속 공부를 해야지. 맞아요. 포기를 하고 직장 생활하는 순간 어때요? 따순 밥 먹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포기를 않고 끝까지 공부해. 그럼 어떻게 돼요? 라면 먹으면서 사는 거야. 고시 공부를 50년 했잖아. 꿈을 5살 때부터 해가지고 5년에 있으니까 40년? 네. 30년? 그런 사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시는 넘어가고 뒤에 또 나오니까 이번에 서울대 떨어진 사람. 서울대 떨어진 사람들 옛날에 보면 이제 학력고사 이 사람은 학력고사 세대이지만 그죠? 서울대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학력고사 세대가 눈치 잡잖아. 실패해서 떨어지는 거야. 예. 그쵸? 옛날에는
점수에 맞춰서 다 가야 되는데 소신 지원을 한다든지 그죠? 스님 나이. 꼭 눈치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 그런데 이제 노덕 선생님이 이사주를 보고 하는 말인데 이사주는 이제 노덕 선생님이 종부종 이야기 태원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 태원이 뭐예요? 입퇴한 때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태원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100일을 1년이죠.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음양가의 이런 천가는 한 글자를 가는 거예요. 예? 그 기잖아요. 그럼 한 글자 뒤가 뭐예요? 경. 지지는 네 글자를 해요. 예? 미, 신, 유, 술. 그러면 태원이 뭐예요? 얘는 경술월에 입퇴했다. 태원이 경술이고 그 경술월을 찾아보면 얘 일가는 임술이잖아요. 임술과 천덕지합, 원왕합을 하는 정묘일이 있게 돼 있어요. 진짜야. 꼭 있어요. 그럼 그 얘는 입퇴한 날이 정묘일에 입퇴했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건 몰라. 근데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완만 얘기하고 입퇴일은 계산 안 해. 그걸 추정하는 거니까. 근데 그 종격이냐 아니냐를 볼 때는 태원을 따져서 태원에 근이 있으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별로 신용하지 않아요. 종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주가 무근해야 돼요. 일주가 무근한가요? 일지는 원래 연지는 근이 안 되니까 된 거 아닌가 종이 아닌가 하여간 이제 종부종이 어렵다 개수인데 개수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노석실관의 이야기는 그러면 이 첫 대운이 무호잖아요. 예? 무호라면 이게 이금발수에서 종격이 아니라면 여기서 종명하지 않았겠냐. 무게 합거해 가고 추고천하고 충미 오미합 충미충해 가지고 이 임수의 근이 완전히 빠져버리는데 그러면 여기서 종명 끝 인비생부하는 사주라면 종격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무호정사에 공부 잘했기 때문에 얘는 종격으로 봐야 된다. 에? 종격으로 보고 나면 정사병까지 에? 계속 전교 1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계유를 만나서 에? 임신계유가 수운이 와서 대학 가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장의 병을 얻었다. 라고 이제 강설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이다주는 잘 보면 의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강향은 그냥 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 왜냐하면 이사주는 의향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보면 알아. 계축과 기미가 이렇게 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화토가 세력을 이루어서 뭘 한다는 거예요? 계축, 수를 제어하는 사주예요. 그냥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천투지장, 지지에 있는 게 천간에 나오는 계축, 임자, 무슨 을묘 이런 거는 제어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항상 뭘 해야 돼요? 용강사약, 세력을 이용해서 이 계수를 조용히 시키고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무호정사 병에 화를 이용해서 계수와 축토를 계속 제어하기 때문에 발전하는 사주다. 음. 그래도 이상하게 정사대우는 용감사역이 되는데 왜 되는데 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사주는 기계충, 충미충으로 미토가 축토를 제어하는데 정사대운에 사로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축이 회국했죠.
그러면 축토가 제어가 돼요? 안 되죠. 도망갔죠. 그죠? 사화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사화는 알고 보니까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사축이 회국해서 어떻게 됐어요? 금기를 띠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임신년에 좋아? 그러면 예? 대학에 떨어졌어. 근데 계유년은 왜 발병한 거예요? 사유축 그렇죠. 원국에 의항해서 어긋나 버렸죠. 그래서 아팠던 거예요. 그럼 얘는 서울대 언제 가요? 갑술년에 가겠죠. 예? 갑술 의뢰가 됩니다. 됐어요? 충리충에서 이 수기를 날리는 게 이 사주의 의향인데 사운이 오면 사축이 회국했다는 거예요. 사축이 회국하면 뭐가 돼요? 금이 돼요. 금이 되면 이 사주는 화토가 세력을 이루어서 금수를 날려버리는 게 이 사주의 의향인데 예, 그걸 이제 종격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축토가 사화와 합해서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죽었다. 죽었다가 아니라 서울대 떨어지고 아팠다. 아니 저게 용광하에게 맞다면 지금 50살일 텐데 개축, 임자 이때는 완전히 불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왕각성은 예. 개축운을 넘어가기 힘들죠. 지금 나이쯤에 네. 아직 개축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다들 예? 전화번호 알고 있고 여기 전화번호부 있잖아요. 노석 선생님. 나한테 전화해보라고 사람들 전화번호 남겨준 거예요. 한번 전화해봐요. 제가 죽었는. 제가 해볼게요. 야, 근데 왜 신장병이에요? 예? 그거는요. 진료는 의사에게. 처방은 약사에게. 사주를 가지고 병을 묻는 건 좋지 않은데 개수와 임수를 제압하는 사주잖아요. 개수와 임수를 제압할 때 외우는 구결, 갑다물간 병소장, 정신무의 기비양, 경은대장, 신속패, 임시방광, 개신장. 이거 제가 맨날 읊어주 드리지 않았나요? 안 했나? 맨날 안 했대. 밥은 담, 을은 간. 저는 명리 처음 봤을 때 담하고 간이 다른 걸 처음 알았어요. 아세요? 네. 예? 담석증과 간경화를 구별해야 돼요. 예? 쓸게. 갑은 담이고, 을은 간이고, 병은 소장, 정은 심장, 무는 위, 기는 비. 비장은 뭐예요? 지라예요? 췌장이에요? 네. 경은 대장, 경시대장, 신속패, 신금은 폐, 임시방광, 임은 방광, 개신장. 개수는 신장이다. 그래서 임계가 극제를 받기 때문에 방광에 문제가 생겼다. 외워두세요. 갑다물간 병서장, 정신무의 기비양, 경시대장, 신속패, 임시방광, 개신장. 근데 경시대장, 신속패를 노선생님이 외워줄 때 경은대장, 신속패라고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지금도 저도 경은대장, 신속패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하세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음양오행을 공부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기억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십진법이잖아요. 가불병정 무기경신계가. 이거를 머리부터 매긴 거예요. 그래서 갑은 뭐예요? 머리. 그 다음에 뭐예요? 을. 을은 구부라졌죠. 그러니까 어디예요? 경. 머리 목. 갑도 을경. 그 다음에 뭐예요? 병은 어깨. 병견. 그 다음에 뭐예요? 정은 중심이니까 심장. 무는 뭐예요?
무는 이렇게 한쪽으로 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갈비뼈 이게 무. 예? 기는 배 두드리는데 예? 여기가 기. 경은 이 넓적다리. 예? 신은 경은 요 배꼽 아래 요쪽이고 그다음에 이 신은 이 넓적다리. 임은 종아리. 개는 발. 제가 이거 외우면서 저는 그때까지 이 갑돌경 병견 정심을 외우기 전까지는 예? 발과 다리를 잘 구별해서 안 썼는데 이걸 배운 다음부터 항상 발과 다리를 구별해서 쓰게 됐어요. 발은 어디예요? 개. 다리는 정강이는 임. 예? 넓적다리는 신. 예. 한의사들이 이건 같이 읽고 있다는 거죠. 한의사는 몰라요. 갑다물간밖에 몰라. 그래서 사람의 질병장이 있고 질병장은 뭐냐면 오장육부의 병을 치료하는 거고 외상 있잖아요. 외부에 어디가 약한 거는 간목이 귀신이면은 머리에 병이 있고 개수가 귀신이면 어디에 병이 있어야 돼요. 발에 있어야 되고 병화가 귀신이면 어디에 병이 어깨 정화는 심장 이런 식으로 병이 온다. 근데 무토나 기토가 귀신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옆구리하고 밴데 그건 뭐예요? 예, 기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진짠가 뭐 하는데 그 모르겠지만 나는 뭐 질병장 그 병원장이 그렇게 뭐 현대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집 있는 분들 보면 목토일관 많은데. 그 귀신이겠죠. 일관인데요? 그러니까 일간이니까 뭐가 그게 작용이 있겠지. 기본적으로 무토는 고중하니까 뭐 살집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선입견이라는 거야. 무토일간은 뚱뚱하다. 예, 예. 저희가 말랐어. 을목이나 병화는 다 예쁠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나 선입견. 선입견은 안 돼. 자, 꼭 기억해 두세요. 구결이니까 갑다물경 병소장, 갑다물간 병소장, 정신무위 기비양 경은대장 신속패 임시방광 개신자. 갑두을경 병견 정신 무협 기복 경제 신고 임경 개조. 이거 외면 어디다 써요? 남을 가르칠 때 쓰는 사주를 볼 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사람의 몸을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순서를 외울 때 써요. 네? 제가 마음 먹으면 여러분들 앉은 순서를 그대로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왜? 10개니까 이문자 선생님은 머리에 있고 정학기 선생님은 목에 있고 이렇게 증명사진을 몸에다 이렇게 배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순서대로 금방 외우잖아요. 그죠? 10개까지는 금방 외워져요. 여러분들도 기억법으로 많이 쓰세요. 누구는 그 화토장 10장으로 쓴다는데 화토장 10장은 머리에 많이 떠올려야 되고 이거는 이제 자기 신체니까 거기다 딱 넣으면 이게 딱 생각나면 딱 한 방에 떠요. 10개까지 순서대로 외우는 방법으로 한번 잘 훈련하시면 돼요. 원래 오행의 모든 보상은 있잖아요. 뭘 기억하는 데 쓰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렇지. 어이씨, 8시 3분이네. 하나만 더 하고 끝낼까요? 3번 결혼한 남자입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쉽게 보여요. 이 사람 뭐예요? 딱 보세요. 왜 결혼 여러 번 했어요? 예? 경자일주. 경자일주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일간이 자좌사지야. 남명이. 예? 그래서 경자일주는 장을 여러 번 한다고 그러지. 좌하사지에 놓이는 일간이 4개입니다. 경자,
가보, 정유, 계묘. 근데 정유하고 계묘는 음간이죠. 그 얘는 음생 양사 이론에 따라서 사지가 아니라 생지이기 때문에 빼고 경자하고 가보는 진짜로 사지. 좋지 않아. 그 경자일주야.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의 처는 을목이니까 묘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번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신묘생이고 을유시에 태어났네요. 신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나왔고 을은 여기서 나와서 신묘와 을유가 먼 것 같지만 어때요? 붙어가지고 충하죠. 그래서 첫 번째 여자는 자살했고 두 번째 여자는 교통사고로 죽었다. 세 번째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노석 선생이 하라 그랬을까요? 말라 그랬을까요? 하라고요. 왜요? 어차피 죽을 여자. 아 진짜 두 명만 죽였으면 됐지 하나를 더 죽이라 그래? 아니, 여자 사주가 죽는 여자 사주예요. 노석 선생님이 내가 기억나는데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 결혼해봐야 도망갈 거야. 울밖에 없잖아요. 그죠? 해묘미의 도화가 뭐예요? 자, 도화. 신자진의 도화가 뭐예요? 유. 이렇게 연에서 볼 때 도화가 A, 일에서 볼 때 도화가 B인데 A와 B가 다 있으면 끝까지가 양쪽에 걸려 있다고 그래서 양지도화라고 그래요. 예. 도화가 중중하고 묘유가 했기 때문에 여러 번 결혼했다. 자월의 경금은 금수상관이 되니 예? 금수상관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관성을 보아서 조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이 남방운이 을미년에 오니까 46세 오니까 46세잖아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46세가 돼서 남방운이 오면 벼락부자가 됩니까? 아니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원국이 시원치. 원국이 시원찮았어. 원국에 인이나 사나 오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잖아요, 전혀. 그래서 예, 잔치집에서 많이 그래서 뜨거운 국물을 많이 얻어 거렁뱅이 사주라는 얘기. 예? 네. 원국이 깨져 있다. 아주 자기가 맨날 단언해. 자기가 평생 사주 봤는데 경자일주는 한 번 결혼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대. 그 끝에 특유의 어법. 아, 한 명 더 있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첩이 둘이었어. 사람이 기가 빨리. 자, 혹시 사와 부르는 걸 쉽지 않습니다. 물론 부르죠. 근데 자자가 어신 사화를 불러가지고 이게 유에 먹는 모습이 있는데 근데 이게 그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을목을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키운 이 을목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놈에게 불 때면 뭐예요? 안 돼. 격이 깨졌어요, 격이. 이게 좌하 사지면 병자궁이 안 좋다, 운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정유나 계묘는 뭐더라? 천을귀인인데 불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요. 정유와 계묘는 음간이기 때문에 양간은 순행하고 음간은 역행하는 음생양사 이론에 의하여 정화의 생지는 유금이고 계수의 생지는 묘목이므로 좌좌사지에서 정유와 계묘는 빼라 이거예요. 애초에 빼면 그러면 내가 이걸 설명을 못 하잖아. 자자사지가 이렇게 네 개인데 네 개 중에 음생양사 이론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 이건 음생양사에서 정의와 계면은 그 사지가 아니라 생지임으로 빼야 된다 이 얘기를 내가 필기하면서 안 하고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하면은 쉬우니까 내가 써놨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예. 은가는 휴대폰이 안 먹힌다 그 얘기를. 예,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게 예, 안 된다 이거예요. 정화는 유금이 생지이고 천을귀인이고 계수는 묘목이 생지이고 천을귀인이기 때문에 일귀격이 성립되므로 과보 정유 정유 계면은 자좌사지에서 해방시켜줘서 출소시켜줘라. 예? 나쁜 놈은 경자와 과보만 궁합 볼 때 빼라 이거예요. 네. 이 얘기를 다 쓸 수 못하게 이거 조그맣게 내가 노트로 해놓은 거지. 네. 여자인 경우는 경자일주나 여자 경자 가보가 다 좌식상 아니에요. 좌식상 일단 아웃이야. 여자도 남자도 다 네. 그런데 좌식상 중에서도 가보와 경자와 계묘가 있으면 계묘는 완전 아웃 아니고 얘는 일귀격이라서 그게 괜찮다. 경자나 가보면 완전 아웃이고. 예. 제 친구가 경제일주 둘이나 있는데 하나는 결혼 여러 번 했고 하나는 대학 때 만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숨어있는 여자. 그런 여자가 많다고. 글쎄, 두성 선생님 화법이 그렇다니까. 맞아. 나 딱 하나 봤는데 저기 둘이었어. 더 나쁜 놈이야. 그게 영문가 선생님 특유의 화법이야, 그게. 예, 경자일주 힘들다는 거. 그래서 경자일주 오면은 마누라가 아프냐고부터 물어봐. 예, 아프면 다행이에요. 아프지 않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아프면 다행이지. 왜냐면 사람이 지금은 이혼이 흔한데 말이에요. 1990년도에 이혼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이혼을 안 했는데 자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거나 죽었다는 거예요. 더 약한 걸로 물어보는구나. 대번에 마누라가 죽었냐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아프냐고 물어보. 과보일주 분들 아프죠. 다 이혼 많이 했대요? 근데 갑오일주는 지난번에 내가 설명했잖아요. 오중의 기토를 그 갑기합으로 취하기 때문에 갑오일주는 그래도 덜하다 이거예요. 근데 경자일주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 남자만 해당되죠? 여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좌식상이잖아요. 이름이 경자까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경자 이름이 경자일주인데 이름이 경자예요? 경자라는 이름 하나니까. 하여간 그 경자일주면 막 욕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경자일주는 왜 그런 거예요? 왜? 금자가 가. 예. 여명은 자수 관성이 병화인데 자가 절태지예요. 그래서 안 되고 남명은 을목인데 왜 경자일주야? 좌좌 스스로가 죽을 구덩이로 들어간다 이거. 마누라를 만나는 게 곧 죽음의 길이다 이거. 그래서 못 산다 이거예요. 예.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그 경자일주로 태어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혼자 살아요. 여러 번 잡으면 되지. 노선생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러 번 가면 되지 뭘 그래. 최소한 3번 이상 가야 된다. 갑자일주는 그거보다 좀 나아요. 역시 욕지라 뭐 안 좋다고. 남자요? 네. 갑자기. 갑자일주는 저 자좌사지가 아닌데 왜 갑자일주 물고 늘어지세요? 욕지라. 아니 일단 간목에 간목에 사지는 묘인데 간묘일주가 없잖아요. 온데 근데 갑자는 욕지인데 왜 사지가 아닌데? 욕지면 품행만 좀. 품행도 상관없어요. 그때 사례 중에 갑자일지는 욕지에 앉아. 욕지에 앉아서 이제 도하고 부목이어가지고 뭐 등등등 진짜. 등등등인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 예문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예문을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특이한 사례지. 물이 그러니까 많나? 꼭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갑자일주가. 예. 근데 경자일주는 꼭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생전에 가르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도 못 봤다. 아 맞아 한 명 봤는데 초민들이었다. 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